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유괴돼 줄 잡아 1000명이 생체 장기 적출을 당하고 4000명 정도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희대 사건이 타이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각 공항에서는 경찰들이 취업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팻말을 들고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경찰들이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느냐고 사진을 꺼내들고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타이완 경찰은 유괴 납치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13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종 신고를 받은 숫자로 20세에서 45세까지의 연령층입니다. 캄보디아로 떠난 뒤 3개월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극히 빙산의 일각으로 신고되지 않은 인원을 합하면 4000명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은 이들은 모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행정사무, 갬블링, 접객업에 근무하면 월 1-2,000달러에다 실적이 좋으면 보너스도 지급한다고 유혹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근무지는 시아누쿠빌이나 프놈펜입니다. 캄보디아도 지옥이지만 최악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카렌족 지역에 있는 소위 KK 캠퍼스로 가면 인생의 종을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이완의 TVBS 방송 등은 타이완인들이 납치돼 수용되는 미얀마 KK 캠퍼스를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항공기 편으로 태국 방콕으로 가는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로 팔려가거나 인간 연옥이라 불리는 미얀마의 KK 캠퍼스로 보내졌습니다. 사진만 보면 보통의 아파트 단지 같지만 일단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확률이 극히 낮은 감옥입니다. 인신매매된 중국인을 의미하는 쭈자에 새끼 돼지 우리라 불리는 KK 캠퍼스 단지는 태국 국경 부근 미얀마 남부 미아와디에 위치했습니다. 이곳은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의 자치지역으로 그들의 무장 조직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인신매매 사기단은 카렌족 군벌과 결탁해 KK 캠퍼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KK 캠퍼스의 울타리 외곽에는 무장한 카렌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숙소 내부는 방 하나에 침상 여러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의 감옥입니다. 수용된 타이완인들은 낮에 출근해 하루 종일 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본국의 타이완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동남아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니 오라고 유인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들에게는 매달 15명에서 20명을 유인하라는 업무가 할당되는데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거나 하면 빙뿌라는 은어로 불리는 별도의 건물로 끌려들어가 전기 몽둥이로 찜질을 당하는 등 가혹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탈출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공포스러웠다고 피해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KK 캠퍼스의 물주는 후난 출신의 중공인입니다. 2017년에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했는데 2021년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령이 내려진 인물입니다. 바로 시진핑의 1대1로의 호응에 전 세계 청년 엘리트들이 이곳에서 공동으로 건설하고 발전해 윈윈의 성과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외치는 서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미얀마 장기 적출에 속을 KK 캠퍼스의 중공 측 주범 서주장은 올해 40살로 얼마 전 태국 방콕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서룬카이란 가명으로 동남아를 누비며 정재계와 인맥을 쌓는 것은 물론이고 현지 민병 조직과 합작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국제 수배가 된 상태였으며 그가 운영해온 KK 캠퍼스는 캄보디아의 연옥이라 불렸습니다. KK 캠퍼스는 인간 종착역이라고도 불립니다. 속아서 납치되어 온 쭈자에, 즉 새끼 돼지들이 심하게 구타당하고 피를 뽑히는가 하면 최후에는 산채로 장기가 적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하는 흑방의 전형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흑백 양도라고 해서 멀쩡한 신분을 내세워 뒤로는 온갖 검은 짓을 해왔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중국 교포 상인연합회 상무부회장, 동남아 셀럽 교포 지도자, 아태국제 홀딩스 그룹 이사회 주석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국적을 가지고 홍콩에서 탕룬카이라는 가명으로 아태국제 홀딩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회사를 미얀마 카렌 자치적 구역에 차려 인터넷 도박, 관광 등의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소지가 등록된 곳은 홍콩의 한 허름한 작업 공구상이었습니다. 유령 회사로 사업을 한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습니다. 서 주장은 흑백 양도로 강호를 누볐습니다. 4만 유엔의 돈을 가지고 동남아에서 1000억대 자산가로 성장했습니다.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 돈을 긁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현재 태국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본국의 범죄자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타이완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물색한 여성 수괴도 검거됐습니다. 올해 41살의 짱 웨이전이라는 여성 모집책으로 타이완에서는 그녀를 서시의 뱀 전갈이라고 부릅니다. 3개월 동안 50명을 유인해 나락으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물로 압수한 노트에는 범행 과정, 그리고 피해자를 유인하면서 사용한 금전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음료수와 슬리퍼, 내의, 팬츠 가격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도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장기 적출을 받은 경우에는 구출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인데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출입국을 하면서 PCR 검사를 받은 여부와 거기에 들어간 비용까지 적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행기를 탑승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는지, 그리고 고분고분하지 않아 장기 적출 대상인지 고려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무시무시한 메모도 발견됐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한 명당 10만 뉴 타이완 달러의 보수를 받은 짱 웨이전은 짱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당분간 면회도 금지됐습니다. 타이완도 매체들의 보도가 자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타이완 인신매매 책임자 짱 웨이전은 20년 연상의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돌을 매달아 시신을 위한 린수위란 30세 여성과 같은 방에 수감됐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인형이지만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는 두 여성 수감자가 식사로 만두와 홍차를 했다면서 이를 쌍서 통방, 두 마리의 뱀이 같은 방을 사용했다는 4글자 표현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종돼 불교에 계기된 한 청년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근무 환경도 좋으니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생이 명품백과 아이폰도 선물로 사줬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같은 그룹에서 일하면 돈을 꽤 벌 수 있으니 캄보디아의 타이완의 다른 친구도 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2세의 이 청년은 지난 6월에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숨졌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사망 소식을 이틀 뒤에나 통보받았습니다. 인신매매단이 일방적으로 전한 소식은 그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참담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화장된 터라 약물로 숨졌는지 여부는 그대로 묻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속아서 출국하려다가 출발 직전에 뭔가 이상하다 싶어 도망친 덕에 목숨을 구한 여성도 있었습니다. 펠로시의 방문으로 시끄럽던 타이완은 말 그대로 호떡집에 불이 났습니다. 타이완,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카렌족 군벌, 인신매매와 장기 적출, 도박, 1대1로, 검은 세력의 흑백 양도, 강호의 길 등 무협지나 범죄 액션 영화에서나 보던 모든 요소들이 등장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타이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차이원 정권의 존립도 위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